안녕하십니까. 훈이삼촌의 영화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선 이제 심야로 그것,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것이죠.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 저도 예전에 이 소설책을 고등학교 때인가요? 서점에서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두꺼웠어. 근데 이게 이제 1, 2권으로 아마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이제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 첫 부분에 그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수구에서 종이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에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우리는 이제 그 영화 보면은 예고편도 이제 보셨을 거야. 이게 있지만 이 소설적으로는 굉장히 그 묘사를 잘했어요. 막 그 빨려 들어가는 거 어둠 속에 뭐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또 상상력이 정말 좋을 때지 않습니까? 학생 때가 그래가지고 껌껌한 데를 못 지나갈 정도로 휴유증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스티븐 킹의 소설 원작을 영화로 30년 만에 이제 영화화 시켰습니다. 과연 오늘 그 스티븐 킹의 원작인 그것에 대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 영화가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제 판권을 사서 그 전에 이제 1990년대에 그러니까 TV용, 그러니까 스페셜용 극장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TV용으로 만든 거죠. 우리나라 뭐 스페셜 드라마 이런 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한 1부, 2부, 그러니까 몇 부 미니 시리즈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닝 타임이 한 3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3시간이 넘어, 거의 한 4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편집을 해서 비디오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삐에로, 그래가지고 포스터 보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삐에로가 이렇게, 그 포스터 뚫고 나와가지고 손 이렇게 괴물손에 삐에로가 웃고 있는 어쨌든 그런 그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비디오를 보시면요. 비디오 샵이나 갔으면. 그래서 그 삐에로라 해가지고요. 이것이 1990년대에 제작된 겁니다.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고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봤는데 상당히 원작이 스티븐 킹의 소설이 재밌어서 그런지 흡입력이 있어요. 몰입도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TV용이다 보니까, 이 감각적인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삐에로가 너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삐에로가 더 무서워. 이 삐에로에 비하면. 그래서, 이 공포감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생뚱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원작 소설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치합니다. 특수효과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도 있고 또 어떤 공포적인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좀 촌티가 나고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이 스티븐 킹의 그것이라는 이 소설은 TV판으로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그 소설이 나온 지 30년이 넘은 데에서 이제 마마의 그 감독이죠. 마마 감독인 안드레스 무시에티라는 감독이 그러니까 그 마마라는 영화도 상당히 공포적으로 잘 만들었죠. 그 이제 모성애를 이제 잘 살린 어떤 귀신에 대한 얘기. 그런 어떤 감각적인 공포 영화라는 건요, 아무나 막 흔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고요.
그래서 이제 세련된 어떤 연출로 감각적인 연출로 2017년도에 이제 그것이라는 영화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작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아유, 확실히 틀리죠. 카메라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삐에로도 더 사악해졌어. 그 90년대 나오는 삐에로에서의 그 삐에로는 좀 뚱뚱해. 애가 복부 비만이 심한 삐에로인데, 요번 삐에로는 아주 얍삽하잖아요. 아주 사악해요. 아주 그냥 눈빛이 애가 그냥 아주 전형적인 아주 사기꾼 눈빛이야. 예, 그래서 좀 어떤 교활한 어떤 삐에로의 모습이 이제 담겨졌고요. 그리고 또 군데군데 공포적인 분위기들이 아주 쉴 수 없이 몰아칩니다. 느낌 자체가. 그러나 이제 에나벨이라든지 장산범으로 통해서 내성이 생겼는지 요번에 제가 이거 이틀을 보면서 그렇게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물론 약간 움찔하면서 옆에 그 콜라 캔을 좀 쳐가지고 소리를 좀 요란스럽게 냈다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들은 나오나 그렇게 뭐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삐에로 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삐에로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제 어떤 그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삐에로가 뭐 이렇게 무섭진 않아서 그런 건지 몇 번 얘가 이렇게 하니까 적응되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참 무서워. 델리 마을엔 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많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삐에로의 어떤 뭐 귀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삐에로는요. 그 밑에 그 델리 마을이라는 밑에 그 하수구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수도 연결 안 되는 데가 어딨어. 그 하수구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또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그 공포를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어떤 괴물이지. 그래서 어떤 삐에로의 형상을 가지고 변장하면서 애들을 유혹하고 그 애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종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뭐 스포 날리네 뭐네. 아우 입이 그냥 그지그지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삐에로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눈에는 그 삐에로가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 이제 여기 주인공들이 남자의 6명과 여자의 1명, 그래서 총 7명이, 그러니까 럭키 세븐이죠. 그러니까 7명의 아이들이 삐에로와 맞서서 싸운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빌리라는 그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도요. 맞나요, 빌리가? 그렇죠. 그 빌리의 동생이 동생이 이제 종이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이배를 만들어 준대. 이제 동생이 그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그 포스터에도 노란 그 우비를 입잖아요. 그래 이제 그 하수구 따라서 흐르는 종이배를 쪼르륵 따다가 이제 하수구 쏙 빠졌어. 보니까 그 삐에로가 이제 나타났잖아. 거기서 동생을 이제 파라나를 먹고 이제 막 이제 잡아 들어갑니다. 동생이 실종되니까 형인 빌이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 하수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제 만났는데 그 루저 클럽이에요. 약자고 뚱뚱하고 또 거기에 이제 흑인의 그 다음에 이제 결벽증이 있는 아이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학교에서 좀 어떤 인기가 없는 애들이 또 모였어. 근데 걔네들끼리 하나가 돼서 루저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루저 클럽이 7명인데 7명 다 이제 그 삐에로가 가장 그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의 그 형태로 공포심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서운 장면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삐에로가 그냥 가진 어떤 그냥 겁을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예, 뭐 목 잘린 도서관에서 목 잘린 애가 막 쫓아온다든지 아무튼 그림에 저기 형이사학적으로 그린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인데
딱 보니까 그림이 없어졌어. 그냥 저쪽에서 확 그림이 뭐 튀어나온다든지. 그리고 삐에로가 이렇게 사람을 놀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 델리 마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대놓고 애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 실종 처리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기 그 이츠 그것이라는 영화 처음 예고편이 2억 뷰를 돌파를 해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원작 소설도 제가 사본 경험 있고 또 피에피에로라는 TV판물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 내용 좋은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좋은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롭게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전에 피에피에로에서의 정말 못 봐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완한 이번에 이츠 그것은 나름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 아이들 그 부분 원래는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싹 뺐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이제 애들 시각에서만 얘기가 이제 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소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초점이 더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영화로적으로는 걔네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뭐 다시 이제 모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이로서 시작을 해서 딱 끝나는 것들이 더 집중력이 더 높였다. 영화적으로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낫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포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다음 삐에로의 느낌, 그 당시에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멤버십이라든지 그 우정, 캐릭터들 간의 그런 상황들 잘 녹아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공포 영화로서 재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킹의 원작을 잘 나름 어떤 그거보다 더 이렇게 좀 약간 원작 소설보다는 좀 다르게 좀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원작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이트가 탄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흥행을 할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만든 공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드벤처적인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그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 영화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영화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삐에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작에서 나와야 되지만 삐에로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냥 꼴보기 싫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극대화로 끌어당길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과 삐에로의 이제 대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좀 더 약간 좀 긴장감을 주거나 좀 더 삐에로가 강했으면 뭐 요런 느낌들이 있네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그 캐릭터 자체가 좀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이 조금은 좀 부족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캐스팅 부분에서는 삐에피에로의 1990년대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요번 애들은 모르겠어요. 오디션을 제대로 봤는지. 그러니까 그 안경 쓴 아이가 좀 뭐 유머 치는 거하고 그 빌이라는 캐릭터, 그 다음에 여자 아이 그 캐릭터라든지 그 외에는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
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공포의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싫으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삐에로를 그렇게 무시무시한 삐에로랑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자칫 보면 애들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또 애들 영화는 아니거든. 또 잔인한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애들이 나오지만 애들이 주인공이 아닌.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 최종 평가는요, 미국판 응답하라 식 공포 영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예요, 이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응답하라 수준인 거죠. 거의 88년 배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응답하라 보면서 옛날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똑같아요. 88년도에 그 어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모여서 혈서도 쓰고 서로 간에 어떤 클럽도 만들고 그 비밀 아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험을 펼치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안에 우정과 그다음에 그 방학에 대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져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마을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실종 사건과 맞물리면서 그 공포의 대상 삐에로를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향수와 또 공포와 또 아이들의 어떤 재치와 용기, 그런 여러 것들이 막 버물려 있는 복합적인 어드벤처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장상 보면 에나멜 같이 그냥 악마가 이겨, 악마가 도망가, 무서워,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탈취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통쾌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만의 통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무서워, 삐에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악마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로 똥똥을 묻혀서 그걸 무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용기, 어떤 리더로서 리더십, 그 각각의 아이들의 그 7명의 캐릭터들이 나름 살아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 뚱뚱한 친구 있고 또 한때 또 이성의 눈을 뜰 때 또 첫 키스에 대한 느낌, 또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한 반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옛날 느낌도 나고 공포도 느끼고 스릴도 느끼고 또 통쾌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재밌는 영화예요. 예, 저는 정말 이 영화 이보다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공포물도 있고, 스릴도 있고, 액션도 있고, 통쾌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리믹스가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의 원작을 세련되게 2017년도의 식으로 잘 포장해서 만들었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흥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니까 1장이 끝난 거예요. 원래는 어른들이 얘네들이 이제 17년 후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만납니다. 악마는 다시 나타나죠, 삐에로가. 그래서 다시 나오는 부분에서 이 소설은 시작되지만 그 부분을 싹 뺐어. 그러니까 이것이 속편이 2019년도에 제작이 돼서 이제 개봉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왔을 영화.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 이치의 속편은 굉장히 더 하드코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어른이 돼서의 나왔어의 어떤 삐에로의 실체. 참 이미 근질근질하네요. 어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결과는 다 나온 영화예요. 소설이 됐던 아니면 그 전에 삐에로건 결과는 다 나왔지만 그러니까 어떤 다시 이 영화가 됐을 때 결과는 알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저는 결과 몰라서 이 영화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만드냐,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지금 시대에 맞게 포장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나 이치는 나름대로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익사이팅한 영화다. 남녀 간의 데이트 코스로 이 영화 보면 정말 좋을 겁니다. 깜짝깜짝하기도 하고 웃음도 있고 적당히 또 통쾌한 장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나 어떤 영화 봐야 되지? 바로 그거 보라고. 그거.